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관계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의 그 내용의 영상은 기존의 관계 이외에 다른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라는 이 영상의 내용을 들으면 왜곡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또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동시에 관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관계로 좋아하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서는 먼저 내가 나에 대한 규정, 그쵸? 정체성,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정립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어떠한 가치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들은 그 지식을 학문이라는 거죠.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개별화는 사연이 상당히 많겠지만 그 검증된 지식을 한번 습득을 해보고 비교해봐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과 비교해봐서 그것이 더 좋다면 채택을 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심리학의 지식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럼 이제 관계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관계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계의 종류 해서 관계를 이제 형식적으로 분류를 해봤다는 거죠. 근데 이번 시간은 내용적 관계를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이끈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주문을 하면 요즘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갈비탕이라는 음식을 주문을 하면 여기 갈비탕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갈비탕이 나오겠죠. 근데 갈비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서 그 내용물이 담겨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사로서 이제 갈비탕을 다 먹죠. 그래서 음식을 남길 수도 있고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핵심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또 형식에 담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관계의 종류하면 형식적 분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많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핵심적인 것은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겠죠. 부부관계의 정립이 잘 되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정립이 적절하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관계는 좀 더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그 두 관계가 아주 강렬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관계를 적절하게 잘 하는 사람은 다른 관계도 수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관계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은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착취의 관계, 두 번째는 거래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세 번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교환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사랑의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사실 이 영상이, 이 콘텐츠가 심리 상담 지식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심리 상담 지식이 필요하냐면 거의 대부분 아마도 착취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두 번째, 거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그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첫째는 질서, 상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give and take. 이 두 것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좋은 관계를 이루는 두 번째가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의 차원, 내용적 분류에서 거래의 관계, 그렇죠? 그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어디에서 거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냐면 부부 관계의 거래의 관계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인 부부 관계가 많은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의 관계죠. 왜냐면 정말 혈연 관계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거래의 관계가 좀 부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의 관계의 지식을 습득을 해서 사랑의 기술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주고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돈을 주고도 아깝지 않고, 또 나의 시간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을 거, 리턴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주고 받을 걸 기대하면 거래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주고도 제가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고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서운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서로 상호 성숙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주고도 아깝지 않고 정말 순수한 그런 나한테 기부를 했다 이거예요. 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땠어요? 고맙겠죠. 그래서 고맙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고마움의 말과 행동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서로, 그렇죠? 상호작용이 돼서 그 사랑의 크기가 또 파워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면 두 사람 다 성숙한 관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뭐 굉장히 복잡한 거 어려울 것 같은데,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의 관계는 뭐냐 이거죠? 거래는 주고받는 거죠. 뭐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음료수를 하나 산다, 물을 하나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500ml에 1,000원이다. 그러면은 형성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1,000원을 내면 물을 받죠. 문제가 없죠. 내가 밥을 한번 사면 상대방도 밥을 한번 사는 거죠. 아니면 내가 밥을 사면 커피를 사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거래의 관계라는 겁니다. 거래의 관계가 어렵냐 쉽냐?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거래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1대1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돈이나 시간이나 마음이 1대1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조금 더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좀 약간 서운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이 아주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의 관계는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성숙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는 상호 간의 성숙이 필요하고, 거래의 관계에서는 최소한 한 명, 한쪽이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착취의 관계이죠. 착취의 관계는 동서고금을 떠나서 계속 있어 와졌고, 또 앞으로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힘들어서 아마 심리상담 지식에 관심이 있고, 그 심리상담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그래서 착취의 관계에서 거래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랑의 단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 성장의 욕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고 봅니다. 착취의 관계, 그러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1리터, 말은 22리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조그만 친절을 베풀고 22배의 이익을 얻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 또 그런 말이에요.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렇죠? 내 거는 내 거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네 것도 내 거예요. 그게 착취의 관계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착취의 관계가 이어지면 어때요? 뭔지 싸하다 이거야, 그죠? 이건 아닌데 싶은 거죠. 그것이 커지면 불편하죠. 그 관계가 불편해요. 그게 또 과해지면 짜증이 나고요, 분노도 나고, 그것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죠. 우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탓을 하기도 하죠. 왜냐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 불편함을 정립을 해야 되고 해소해야 되니까. 또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부부관계에서. 어디에서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기능적인 관계, 사회생활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동료 관계에서도 착취가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착취가 있고, 형제 간에도 착취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착취가 있고, 부부 관계도 착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착취의 관계를 스탑하고 거래의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는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거래의 관계도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맨날 고민입니다. 어떻게 거래의 관계를 잘 유지할까? 사실은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즐거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심리 상담 이 콘텐츠를 제가 한 80개에서 120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갈 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거래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은 기술이라는 거죠. 인간관계 기술이 어떻게 하면 착취의 관계를 깰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래의 관계를 형성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심리상담 지식을 빌려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를 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래의 형식적 분류, 관계의 형식적 분류, 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거래 차원, 그러니까 거래의 질적인 분류, 그래서 착취의 거래, 착취의 관계, 거래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렇게 관계의 차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